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10,000원으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커피까지 마실 수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국밥은커녕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못 사게 됐다고 치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분노, 황당함? 아니면 생존에 대한 공포일까요? 인류 역사를 뒤바꾼 거대한 사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배우는 프랑스 혁명은 사실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철학적 깨달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혁명의 불씨는 아주 작고 평범하며 동시에 치명적인 것에서 시작됐죠. 바로 오늘 우리가 식탁 위에서 흔히 보는 빵 한 덩어리였습니다. 빵값이 미친 듯이 치솟지 않았다면, 파리 시민들의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고프지 않았다면 루이 16세는 아마도 베르사유 궁전에서 편안하게 천수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빵 한 조각에 얽힌 잔혹하고도 뜨거운 연대기입니다. 자, 1789년에 프랑스로 떠나봅시다. 당시 프랑스는 겉보기엔 유럽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죠. 왜냐고요? 돈이 없었거든요.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진 사치스러운 전쟁,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와준답시고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프랑스의 금고를 바닥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 부채가 GDP를 수십 배 초과해서 나라가 파산 선언을 해야 할 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 국가는 비었는데 왕실과 귀족들은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귀족들은 금색으로 도배된 방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평등만으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의 고난은 참아내거든요. 그런데 절대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고픔입니다. 1788년 프랑스의 기록적인 대재앙이 덮칩니다. 여름에는 계란 크기만 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을 초토화했고, 이어진 겨울은 유례없는 혹한이 찾아와 강물까지 얼려버렸습니다. 농사는 완전히 망했고 밀가루 공급은 끊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빵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임금의 50%가 빵을 사는 데 들어갔는데 이게 순식간에 90%까지 치솟습니다. 말이 90%지. 이건 그냥 굶으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빵 몇 덩어리 샀더니 270만 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월세는커녕 소금 살 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군중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파리 거리에는 빵을 달라는 절규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빵집을 습격하고 밀가루를 실은 수레를 강탈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루이 16세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소집한 것이 바로 3부회였습니다.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그리고 나머지 98%를 차지하는 제3신분 평민들이 모여서 세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투표 방식이 머릿수가 아니라 신분당 1표였던 거예요. 성직자와 귀족이 손만 잡으면 2대1로 평민들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구조였죠. 너희가 굶든 말든 우리는 세금 안 낼 거니까 너희 평민들이 더 내.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 아닌가요? 이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무시당한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만의 의회인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헌법을 만들기 전까진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죠. 왕은 당황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해산시키려 했죠. 이 소식이 파리 시민들에게 전해지자 시민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공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을 지킬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제 정치의 상징 바스티유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흔히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자유를 찾기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목표는 화약이었습니다. 총은 이미 훔쳤는데 쏠 화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엔 빵을 사게 해줄 질서를 되찾겠다는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의 견고한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옥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왕권의 권위가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혁명의 불길이 올랐지만 여전히 빵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베르사유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이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의 어머니들, 즉 여성들이었습니다. 1789년 10월의 어느 비 오는 날, 빵집 앞에 줄을 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한 여성이 시장에서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베르사유로 가자. 왕에게 직접 따지자. 이 외침에 수천 명의 여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엌칼, 낫, 지팡이를 들고 빗속을 뚫고 20km가 넘는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굶주림으로 눈이 뒤집힌 수천 명의 여성이 도끼를 들고 궁전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요. 베르사유의 화려한 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녀들은 궁전 안으로 들이닥쳐 왕비를 찾았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여자를 내놔라. 내가 그 여자의 심장을 도려내겠다. 살벌한 외침이 궁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루이 16세는 결국 발코니에 나와 약속합니다. 알겠다. 빵을 주겠다. 그리고 파리로 가겠다. 다음 날 왕과 왕비는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강제로 파리의 튀일리 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의 수레를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빵집 주인과 그 부자, 그리고 견습생, 왕세자를 데려왔다. 이제 우린 굶지 않을 거야. 왕이 곧 빵을 해결해줄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던 마지막 환상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루이 16세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밤에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치려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바렌 도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왕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때부터 왕정 폐지와 공화국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루이 16세는 단두대, 기요틴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루이 16세가 조금만 더 유능해서 혹은 날씨가 좀 도와줘서 빵값이 안정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단두대의 처형으로 이어졌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굶주림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에서 야수로 만든다고요. 당시 프랑스 민중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라는 고귀한 가치는 사실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철학도 법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혁명 이후의 상황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왕만 없애면 빵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혁명 정부 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등장해 공포 정치를 시작하죠. 혁명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죽여야 한다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또 빵이었습니다. 그는 물가를 잡겠다며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습니다. 빵값을 강제로 고정해버린 거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상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빵을 팔지 않았고 시장에서 빵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암시장에서 빵값은 천정부지로 솟았죠. 결국 시민들은 다시 분노했고 로베스피에르 본인도 자신이 세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이 왜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을까요? 그가 전쟁 영웅이라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프랑스에 질서와 안정적인 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결국 혁명은 황제의 탄생이라는 기묘한 결말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프랑스 혁명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정치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체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등불 아래서 귀족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 파리의 뒷골목에서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을 우습게 여겼던 대가는 왕의 목숨, 그리고 수백 년 이어진 왕조의 몰락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계사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눈이 고작 밀가루 반죽 덩어리였다는 사실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들은 사실 18세기 프랑스의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들었던 무거운 솥단지와 부엌칼 끝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빵을 보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빵 하나가 내 한 달 월급과 맞먹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제적 불평등과 생존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배고픔이 분노로, 분노가 혁명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역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왕관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배부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지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빵 한 조각이 바꾼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역사와 미스터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가슴을 뛰게 할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